여러분의 메시지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P2P 메시징 기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P2P 메시징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해킹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 5년 정도 전에 제 네이버 계정이 해킹당한 적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는데 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상한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이 올라가 있었고, 쪽지함에 가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쪽지들을 엄청 보내놨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예전에 학생 때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뭐 키우면 해킹 나오고 키우면 해킹 나오고 하니까 도저히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21% 인터넷 사용자들은 최소 한 번의 해킹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5명 중에 한 번이 최소 한 번의 해킹을 경험했다고 하니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이렇게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해커들 입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잡아야지 먹을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진모, 하정우 씨 같은 연예인들의 휴대폰을 해킹을 해서 협박을 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참 뭐 거의 연례 행사일 정도로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 사건이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엠번방 사건과 결부돼서 HTTPS를 정부가 검열한다고 했다가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 나쁜 일을 막는 취지는 좋은데 내가 보고 싶은 거, 뭘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보고 싶은 컨텐츠를 막 이렇게 검열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점에서 엄청난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7살짜리 고1 학생도 전광판을 터는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인데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해커들이 털어대고 아니면 정보기관이 검열되고 하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저희 위동네 북한 같은 경우만 해도 말 한번 잘못하면은 영원히 골로 가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되는데, 이러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에서는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언제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IT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서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클라이언트들은 뭐 내 컴퓨터, 여러 스마트폰 같이 자료를 요청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버는 그 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서버에 모든 정보랑 데이터가 몰려 있다 보니까 우리 해커분들은 이것만 털면은 이게 금광이니 돈을 뜯어낼 궁리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메시징이 아닌 P2P 메시징이라는 새로운 메시징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A가 B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A가 어떤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 서버가 B한테 메시지를 주는 기존 형식이 아니라 여러 이런 피어 동료들한테 메시지를 분산화된 방식으로 보내죠. A한테 B를 보내는데 1번, 3번한테 보내고 3번이 7번, B랑 7번에 보내고, 심지어 B가 A의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보시면은 7번은 B한테 메시지를 다시 보냅니다. 이게 무슨 비효율적인 방식이냐? 이게 왜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P2P 메시징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위스퍼 프로토콜을 활용한 건데요. 위스퍼 프로토콜은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개빈 우드가 설계했습니다. 이 위스퍼 프로토콜은 동등한 피어들의 네트워크,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피어들이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노드를 구성하고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로우 레벨 프로토콜, 즉 애플리케이션끼리만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저기 밑바닥 통신 레이어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7번이 B가 이미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A가 B한테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보냈는데도 7번이 B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이렇게 만료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순환시켜서 누가 발신자고 누가 수신자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가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신인과 발신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보니 아주 다크다크한 메시징 전달이 가능하겠죠. 위스퍼 프로토콜은 이더리움의 통신 프로토콜 묶음인 데브 P2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트워크 내 피어를 동료를 찾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을 때마다 가스비가 든다면, 즉 이더리움을 소모한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저라도 메시지 주고받을 때마다 제 돈 나간다면 안 쓸 것 같은데, 안전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위스퍼 프로토콜을 활용한 메시지는 블록체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즉,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가스비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특정 수신인한테 보낼 때는 수신인이 자기만을 특정할 수 있는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다른 피어들은, 다른 동료들은 이 메시지 내용을 전달만 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가 B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1번, 3번, 7번 다른 피어들을 거쳐서 가죠. 하지만 1번, 3번, 7번은 메시지를 전달만 하고 실제 내용을 볼 수 있는 건 B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가 B의 공개 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메시지를 보낼 때 프라이버시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때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보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트롤링을 할 수 있겠죠. 막 메시지를 엄청 보낸다던가 네트워크를 망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낼 때 일을 시키는 작업 증명을 통해서 트래픽 과부와 트롤링을 방지합니다. 만료 시간이 길거나 컨텐츠가 긴 메시지는 작업을 더 많이 해야지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프라이버시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토픽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의 해시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주제로 내가 메시지를 보낼 건지 정하는 거고, 이 페이로드는 실제 컨텐츠의 내용, 그리고 이 from to deniable을 통해서 프라이버시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이 from 같은 경우에는 누가 보내는 건지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즉 내가 보낸다면은 내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보내는 거고요. to를 확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누가 받을지 특정하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받는 사람 수신인의 공개 키로 이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보냅니다. 이 deniable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받은 수신인이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발신자는 수신인이 메시지를 거부하더라도 메시지가 거부됐는지 거부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코딩을 해서 from이라는 것만 특정해서 메시지를 보낸다면은 이 상황이 되는 거죠. 누가 보내는 건지 특정이 되니까 내 개인 키로 메시지를 서명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내 주변 피어들한테 막 보내서 전파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영원한 숙제죠. 일 사용자 수를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열심히 뭘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하루에 1000명밖에 못 들어온다. 이거는 서비스 입장에서 엄청 크리티컬한 거죠. 메시지를 보낼 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 PC면 모를까 스마트폰이나 작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는데 엄청난 배터리랑 데이터 컴퓨팅 파워를 지나치게 많이 소모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모음인 데브 P2P 자체도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때는 웹소켓이라는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채팅을 하게 되는데요. 웹소켓을 지원하지 않아서 메시징 프로토콜임에도 불구하고 브라우저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대중화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커뮤니티도 메시징 스택보다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키우는 이더리움 2.0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안전한 메시징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쓸데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용성, 보안, 확장성 모두 갖춰진 P2P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스테이터스가 위스퍼 프로토콜 개발이 지지부진해지자 우리가 그냥 직접 각 잡고 개발하겠다 해서 와쿠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와쿠는 기존 위스퍼 프로토콜보다 10배 이상의 확장성을 자랑하는데요. 아까 위스퍼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전파할 때 주변에 있는 피어 노드한테 랜덤하게 전파해서 최종 수신인한테 전달되는 구조였는데, 와쿠는 구독하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수신을 해서 네트워크에 불필요한 메시지 전달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노드가 메시지를 얼마나 수신할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서 스팸 메시지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저항성을 갖고요. 그리고 데브 P2P가 아닌 리브 P2P라고 하는 IPFS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와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 P2P 같은 경우에는 웹소켓도 지원을 하고, 따라서 브라우저에서도 채팅을 할 수 있고요. 데브 P2P에 비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PC보다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 IP 주소 치고 들어가지 않죠? www.naver.com 치고 들어가시는데 이런 걸 도메인 네임 시스템 DNS라고 합니다. 이러한 DNS 기반의 탐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위스퍼 프로토콜은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모두 지원하도록 설계를 해서 이더리움 내 온체인 트랜잭션으로 보내는 메시지까지 커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 온체인 트랜잭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스퍼가 하루에 1000명까지밖에 수용할 수 없었던 거에 비해서 와쿠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하루에 10,000명 이상, 실제로 스테이터스 앱에 하루 접속자가 12,000명 정도 되죠. 현재 이미 10,000명 이상 수용을 가능하고, 그리고 조만간 와쿠가 두 번째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와쿠 두 번째 버전이 릴리즈 되면은 10만 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 대규모 서비스에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프로토콜의 확장성을 개선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쿠 프로토콜은 웹브라우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와쿠 프로토콜을 활용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제가 뭐랄까 하이 스테이터스 이렇게 친 메시지는 김정은도 해킹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킹할 수 없는 안전한 P2P 메시징을 활용한 메시징이 되는데요. 이렇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P2P 메시징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와쿠는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잡은 프로토콜인데요. 위스퍼는 안전하긴 한데 확장성이 떨어졌고, 기존에 저희가 통신할 때 사용하던 HTTP, TCP, UDP 프로토콜은 확장성은 좋은데 얼마든지 해커가 마음먹으면 해킹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이었죠. 이렇게 와쿠는 안정성과 확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프로토콜입니다. 실제로 스테이터스도 초기에는 위스퍼 프로토콜을 활용했는데 사용자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도저히 위스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희가 직접 P2P 메시징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와쿠를 출시를 했고요. 현재 동시 접속자 약 3,000명, 일 접속자 수 12,000명 수준의 트래픽을 거뜬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와쿠 프로토콜을 활용한 스테이터스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검열과 감시 없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